안녕하세요. 오픈업센터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담당 백영석입니다. 근본 교육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중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법적 위반 없이 설계, 개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무엇인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에 따라 의무사항들과 라이선스를 살펴보고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는 그 라이선스마다 의무사항이 다르고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그 대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사업화를 위해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또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내용 중에 그 양립 가능성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라이선스 간의 의무사항이 상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립 가능성 외에 라이선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그 고지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고지 의무 이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왜 선택하고 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우수한 품질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그 사용 라이선스 대신 무료인 공개 소프트웨어로 대체함으로써 이런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는 이런 데 얻는 목적이라면 최근에는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등등의 이런 최신 기술에서 공개 소프트를 활용하여 그 플랫폼이라든가 그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개발에 요구되는 그리고 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사의 스마트폰 OS와 같이 이런 특정 시장 선점 및 그 생태계 확장을 목적으로 시장 확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그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자부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사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누구나 복제, 설치, 사용, 변경, 재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그 라이선스라는 그 명문화된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선스 규정을 좀 면밀히 식별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저작권자들이 설정한 이런 저작 권리들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파일 위쪽에 헤더 파일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저작권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선스 정보들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 변경 및 재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이제 복제, 설치, 사용, 변경 및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명문화된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이제 프리웨어가 있는데 프리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프리웨어는 이제 뭐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더와 같이 무료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 공개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스 코드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단으로 복제,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럼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설정하는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종류는 2,000가지가 넘는데 여러 의무사항 중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따라 공개 소프트웨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20가지 이내의 라이선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라 함은 사전적 의무로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역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일종의 허가증으로 볼 수 있고 그 라이선스 안에 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무사항들은 상용 형태나 뭐 범위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정해집니다. 어떤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 형태에 따라 공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일부 소스 코드를 사용하거나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라이브러리 링킹하여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소스 코드 공개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 범위가 내부 사용이냐 외부 사용이냐 뭐 이런 내용에 따라 의무사항 준수 여부도 달라지고요. 만약 내부 사용으로 목적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할 필요 없지만 이제 외부 배포, 소스 코드의 물리적 이동이라고 하는 외부에 배포를 하게 된다면 배포 시점에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그 존재함에 따라 그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및 배포 시에는 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중 그 소스코드 공개 의무 범위에 따라 혹은 뭐 의무사항으로 제약하는 사항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2가지 혹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분류하는 것 중에 이제 permissive 라이선스라 하는 것은 뜻 그대로 관대한 라이선스의 분류로 사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요구사항을 부여하지 않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permissive한 라이선스들은 그 라이선스 고지나 저작권 고지 등과 같이 고지 의무 외에 별다른 제약사항을 두지 않은 라이선스들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의 예시로는 뭐 BSD, MIT, 아파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피래프트 성향의 라이선스들로 앞서 말씀드린 사용 형태나 그 사용 범위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가 요구되는 라이선스들이며 그 소스코드 공개 외의 원 저작물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해서 만든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라이선스들입니다. 이 카피래프트 성향의 라이선스들의 예로는 GPL, LGPL, EPL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에는 카피레프트 성향을 세분화하여 사용 형태나 뭐 일부 코드를 사용한다거나 라이브러리 링킹을 사용한다거나 파일 결합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결합 형태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MPL, EPL, 에즈PL 등의 위크 카피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들이 있고요. 결합 사용 시 공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결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스트롱 카피 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GPL 그리고 AGPL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카피 레프트 성향들의 라이선스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맨 밑에 EPL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수정 시 해당 모듈 범위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특허 권리 포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 보복 조항, 특허 권리 포기 조항이라 함은 이 라이선스마다 특허 보복 조항도 사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의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 라이선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를 선택하게 되면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한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를 면밀히 검토를 하실 때 소스 코드 공개 범위뿐만 아니라 이런 특허 권리 조항도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MPL로 보면 MPL은 MPL 코드 수정 시에는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고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MPL 역시 특허 권리 포기 조항이 있고 LGPL은 이제 위쪽에 있는 GPL 라이선스에 파생된 라이선스로 그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 시에는 이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나 일부 파일이나 아니면은 소스 코드 결합 사용 시에는 기존의 GPL 라이선스와 같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GPL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라이선스 사용 시 모든 소스 코드 범위에 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GPL이나 LGPL은 이제 그 버전마다 다른데 3.0 버전에는 특허 보복 조항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의 보호 금지, 그리고 설치 정보 제공 등의 의무 사항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들마다 다른 의무 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를 선정하거나 그 사용할 때 이런 의무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팀에서 발주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과제는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규정 제40조 사항에 따라 그 과제에 적용할 대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대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정은 사업 종료 후 사업화 방향과도 직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준법성 준수 여부 판단에 있어 이러한 라이선스를 면밀히 검색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대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선정 시 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 개발 현황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전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이제 외부에 공개할 경우랑 이제 둘째,
기존 공개 소프트웨어를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개작 후 외부에 공개할 경우입니다. 첫째, 그 전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그 연구 개발 종료 후에 사업화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전략적으로 라이선스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G사와 같이 그 스마트폰 OS를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공개해서 이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그 많은 참여가 유도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를 주도해 가기도 하고 뭐 어떤 회사는 이제 듀얼 라이선스 정책이라는 것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두어서 그 같은 코드에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상용 라이선스를 함께 두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도 하고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듀얼 라이선스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코드에 두 가지 이상의 라이선스를 두고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사용 라이선스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AGPL 라이선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카피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에 이런 두 가지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선택하여 이 만약 AGPL 라이선스를 택하게 사용할 때에는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한 코드까지 사용자 코드까지 공개해야 되는 이런 강력한 라이선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를 피하고 싶다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서 이제 AGPL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피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두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택한 것이고요. 뭐 이외에 다른 예로 그 논커머셜 라이선스와 이런 상용 라이선스, 그 듀얼 라이선스를 이 두 가지 라이선스를 듀얼 라이선스를 두어서 이 어떠한 사용자가 상업적 사용 시에는 그 상용 라이선스를 무조건 구매해야 되고 어, 이 교육이라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에는 그 논커머셜 라이선스를 두어서 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교육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듀얼 라이선스 정책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라이선스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였다면 즉 전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본인 혹은 자사에 있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라이선스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토 개발 현황에 따른 그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그 기존 공개 소프트웨어를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추가적인 개작 후 외부에 공개할 경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해당을 할 텐데요. 그 연구 개발 사업에서 그 선정하고자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기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사용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목록을 통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라이선스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각각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이 서로 상충하여 양립할 수 없다면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PL 2.0하고 MPL 1.1과 같이 GPL 2.0에는 이제 다른 소스 코드와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든 소스 코드를 GPL과 동일한 조건, 즉 GPL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MPL 1.1 마찬가지로 그 수정한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한 파일을 MPL 1.1로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GPL 2.0과 MPL 1.1이 같이 사용되었을 때 한쪽은 GPL 2.0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한쪽은 MPL 1.1로 공개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들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를 같이 포함한 상태로 배포를 하게 되면 저작권의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서 이제 배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다 라이선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MPL 1.1, GPL 2.0 외에도 다른 라이선스들 역시 이러한 의무 사항이 상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표는 이제 라이선스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을 이제 좀 카테고리화 한 것인데, 라이선스마다 이렇게 의무 사항들이 각기 다르고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저작권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양립성의 문제의 조치 방안으로는 그 아까 MPL 1.1과 GPL 2.0처럼 그 두 라이선스 중 하나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즉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런 그 전면적인 수정, 재개발이 필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법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검토 방법으로는 그 사용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정리하여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 oss.kr을 운영해서 라이선스 검증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이런 라이선스 검증 신청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하니 이런 개발 중간중간이라도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준법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그 연구개발 과제들을 검증했던 경험상으로도 그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그 모든 개발이 다 완료한 후에 검증을 진행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양립성 이슈라든가 아니면 소스코드 공개 이슈 등에 따라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준법성 위반 이슈가 발견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권장드리는 바는 이런 저작권 위반 예방을 위해서 개발한 소스코드의 라이선스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완료되었다고 검증을 할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아니면 그 단 한 번이라도 미리 검증을 하신다면 이러한 저작권 이슈에 따라서 제출 기한이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립성 이슈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저작권 관련 문구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고지 의무 중에는 이러한 기존의 공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 상단이나 혹은 최상위의 노티스, 카핀 같이 라이선스나 저작권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고지를 항상 원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뭐 아파치 프로젝트나 BSD3 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라이선스 양립성을 확인해야 되고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자가 누구고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목록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따른 고지문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선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그 배포 대상에게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판단해서 이를 명시해야 됩니다.
본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GitHub에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공개에 있어서 양립성 이슈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특허 관련 조항들, 특허 보복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선정 시에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이러한 특허 권리 조항, 그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허를 등록하고 나중에 특허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이러한 라이선스들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 그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지 의무, 즉 저작권 표시 의무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 소프트의 경우에는 이 같은 기능 이외에 이런 저작권자를 알림으로써 그 사용 권리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 코드에 적용된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권리와 의무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명, 뭐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명, 카피라이트 정보를 고지하면 되지만은 라이선스에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출처까지 밝혀야 하거나 수정 사실이 있을 경우 MPL 같이 수정한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 등 뭐 고지 내용을 이제 라이선스로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들이 있으므로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마다 그 고지 의무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신 저작권 그 공개 소프트웨어 파일에 헤더에 기입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파일 범위 접근 방식이 있고 프로젝트 최상위 경로에 카핑이나 뭐 라이선스나 뭐 노티스와 같이 텍스트 파일의 저작권 정보를 모두 합쳐 기재하는 그 중앙 집중적 방식이 있고 또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도 되지만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고지 방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고지를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고려사항 중 하나인 그 원본의 고지 의무, 원래 있던 그 고지 의무가 수행된 고지 내용은 원본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리지널 워크에는 이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 본인 혹은 이제 자사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modified work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저작권 정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는 이 매 파일마다 이렇게 그 소스 코드 헤더를 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라이선스 헤더 붙일 수 있는 이런 빨간색 글씨와 같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나중에 정리를 해서 라이선스 헤더를 이제 고지를 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래서 고지의 임무는 충분히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라이선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선정하고 사용을 할 때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하고 첫 번째 공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픈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 유입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양립성이라든지 양립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검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함으로써 저작권 위반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에서 라이선스 검증을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수행하는 것이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에 위반 사항이 발생해서 이슈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예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고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